저번에 이 내용은 보셨겠죠. 제가 라이브도 하고 바로 편집해서 올려드렸는데요. 자, 23일 쓰러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액 좀 넣으면 괜찮아지겠지. 이 내용 한번 보셨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상황 통제 쪽에서 아주 내부 긴밀한 제보가 들어왔었는데 제가 이걸 한 번 더 확인해 봤는데 상당 내용이 맞습니다. 상당 내용이 맞고 조금 좀 오해될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걸 또 바로잡고 갈 건데, 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23일 쓰러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액 좀 넣어주면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속초 의료원으로 보냈고, 23일엔 사단장님 얼굴을 보지도 못했고요. 훈련병의 부모님은 무조건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 국군 수도병원으로 보내라고 강력하게 어필했지만 그냥 속초 의료원으로 이송을 했고요. 이송 중에 훈련병은 연신 죄송합니다라고 저 때문에 또 이렇게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훈련병을 이렇게 또 이동을 했고요. 체온은 41.5도에 산소 포화도는 80 후반으로 심각했고, 의료원 도착 후 CT 촬영 전에 혈액 검사 간의 간 수치가 좋지 않아 조영제 부작용을 커버할 수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때 서울병원 쪽으로 가기 위해서 항공대 헬기 요청을 했지만 거절했고, 자, 이 부분 포인트 꼭 기억해 주세요. 헬기 요청을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자, 강릉 아산병원에 가까스로 갔고요. 이날 새벽에 훈련 어머니께서 훈련병에게 잘 이겨내보자 라고 몇 가지 질문했는데 훈련병이 응 하고 대답한 후 호전됐는지 알았는데 24일 오전부터 위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12시 16분 부에 혈액 응고제 투여를 위해 병원 측에서 부모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그 직후 육군본부 3군단 사고대책반이 소집이 되고 12사단은 사고대책본부가 소집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참모장님은 유가족 지원팀과 사망 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트릭스를 알아보고 이때부터 심각성을 인지했다 라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깊게 봐야 되는 내용이 바로 항공대 헬기를 요청했지만 거절했고, 이 내용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군부대에서 이거를 되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심각성이 커지면서 물론 가혹행위를 한 지금 귀양 가 있는 그 정신나간 중대장이 아주 미친 짓을 한 거죠. 그 친구가 아주 잘못을 한 것도 맞지만 아주 정말 요즘 시장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가혹행위로 자신의 병력을 사망하게 한 것도 맞지만 그 이후의 처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이것을 단순히 야, 그 중대장 네가 죽였잖아,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요. 이것도 절대 우리가 관가하면 안 돼요. 이 부분도 관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물론 중대장의 가혹행위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가혹행위로 인해서 병사 한 명이 이제 어떤 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관계 또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지금 주범으로 치면 주범이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범죄에 있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지금 확실한 피의자만 보고 있는데 그 주변에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무능한 이런 것 때문에도 벌어진 일이 있다라는 걸 좀 알으셔야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다룰 건데, 자, 먼저 우리 국가보훈행정사무소, 제가 항상 자문을 구하는 우리 선배님의 또 제보도 있었고 또 아시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우리 안종민 행정사님을 모시고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행정사님 한번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국가보훈행정사무소 안종민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내용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어제 이제 그 후배님께서 그 첩보를 받고 올리셨잖아요. 네. 24 쓰러졌을 때 대부분 수액을 넣고, 그 다음에 속초의료원으로 보냈고, 헬기를 주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됐다라는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이제 좀 알아보니까 아주 우리가 아까 후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살릴 수도 있었다. 네. 살릴 수도 있었는데 못 살렸다. 네. 이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자, 먼저 그런 생각. 오늘 지금 전화 통화하신 분은 우리 국가보훈행정사무소라는 이제 행정사 역할을 하시면서 지금 선배님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국가보훈 관련해서, 그러니까 유공자라든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장애보상금 요즘 많이 알고 계시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 행정사입니다. 캡틴 김사고 출연하고 나서 엄청 많이 지금 상담도 들어오고 있고 해서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주변 지인분들도 참 제가 많이 선배님하고 연결드리고 좀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이나 이런 행정력이 필요하신 분들 많이 연결되어서 도움받고 있는데, 자, 오늘은 주제가 이제 이 사고가 벌어진 것까지는 오케이. 사고가 벌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군에서 할 수 있는 건 환자 후송을 하고 환자를 살려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환자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지금 군에서 정말로 갖고 있는 메디온을 띄우지 않았을까? 네. 이 부분이 의문점이 명확히 드는 부분.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PPT 준비하신 걸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군 응급환자 신고 앱이라는 게 다 있어서 군인분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사건이 발생하거나 또는 누가 쓰러지거나 오늘 예를 들게요. 따끈따끈한 얘기예요. 오늘도 동일한 양구에서 허리 환자가 수도통합동으로 후송됐습니다. 뭘로? 헬기로. 그런데 오늘 또 한 명이 또 쓰러졌어요. 오늘 환자가 발생해서. 근데 이 오늘 환자는 수도통합병으로 넘어가질 못했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신고앱이 있어서 해당 부대에서 의무종합상황센터라는, 그러니까 군의 119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딱 보고를 하면 거기 있는 군의관들이 응급처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지금 상태를 확인해서 의무후송 헬기를 띄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다 결정을 해서 헬기를 띄우거든요. 근데 오늘도 어느 환자는 띄우고 어느 환자는 안 띄우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왜 의무후송 헬기를 띄우지 않았을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좀 아직도 의문이 남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내주신 내용에 국방환자관리훈령에 요청받은 의료종합상황센터는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후송 항공대에 항공의무후송을 지시한다 라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지시할 수 있어요. 무조건 떠야 되는 거죠. 그럼 12사단에서 이걸 요청을 했나요? 12사단에는 명확히 요청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처음에 잘못된 게 뭐냐면, 그냥 해당 군의관과 응급구조사가 있었는데 군의관하고 응급구조사가 아무것도 안 했다, 수액 넣었다 그러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초동조치를 너무 잘했답니다. 네. 15분에서 20분 안에 수액 넣고 이거 의료종합상황센터에 다 보고하고 헬기 띄워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네. 명확히 했답니다. 아, 그분들은 초동에 조치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고 빨리 이제 의료회기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 요청을 했는데 왜 헬기는 뜨지 않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후배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종합상황센터는 분명히 해당 부대한테 보고를 받았으면 의무항공에다가 지시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뭔가 내부에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띄울까 말까를 결정을 못했던 거죠. 아, 응급의료센터에서요? 그렇죠. 자, 의무후송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의무후송의 역사, 1998년 UH-60 6대로 항공의무후송대 중대를 창설하고요. 2008년 야간 환자 후송 임무 중 기상악화로 용문산에 추락 7명이 전원 사망했던 옛날 사건가 있었습니다. 큰 것만 보겠습니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전방지역에 전개할 수가 없어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헬기 전개가 제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22사단 무장타령 인병장 사건 시 헬기 지원이 제한되어 응급환자 5명이 사망으로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래서 2014년 국군 수도병원 의료종합상황센터를 개소를 하고요. 그래서 포천, 강원, 양구 3개 지역을 거점으로 또 이렇게 임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15년 8월 4일 목함지뢰 때도 18분만 현장에 도착해서 후송이 2대가 투입됐고요. 그렇게 하고 또 2020년 11월 51사단 신병교육대 때 띵거름하던 훈련병이 쓰러지고 응급조치 후 군 응급환자 신고앱으로 종합상황센터로 항공의무후송을 하고 정밀검사 및 전문 소생술, 건강을 되찾은 비슷한 사례가 있네요. 물론 여기는 가혹행위고 여기는 띵거름마다 체력 훈련하다가 쓰러진 건데 이 친구도 뭐 비슷했을 거 아닙니까? 그 환자 상황은? 이런 상황이 엄청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일사병으로 쓰러져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거는 지금 한 5년 정도 됐잖아요. 네. 2015년부터 됐으니까 뭐 한 10년 됐겠네요. 근데 지금 1000회가 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 온열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살린 게 엄청 많았답니다. 아까 지금까지 그런 온열 환자나 그 갑자기 몸에 열이 나서 이런 의료 후송이 잘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엄청 잘 되고 있었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메디온이 무엇인가 보면은 이제 메디온은 의무 후송하기 위한 헬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옛날에 여러분들 그 해병대 마리노는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원래 무슨 온이죠? 수리온이죠. 아, 수리온에 해병대로 가면 마리논, 그 다음에 이제 응급 의료 헬기로 가면 메디온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죠. 수리온을 기반으로 한 이제 이 응급 헬기입니다. 자, 이렇게 좀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데, 자, 이제 법률 한번 선배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 응급환자에 대한 지원 요청을 받은 부대장은 지원 가능 범위 내에서 다른 임무에 최우선하여 반드시 지원한다. 반드시 지원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반드시 지원해야 됩니다. 근데 요청을 중간에 혹시 부대가 취소한 건 아닐까요, 그러면? 절대 취소 안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대에서는 요청을 했고 구정에는 반드시 지원하라고 되어 있고 예외 없이 네. 반드시 지원하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왜 얘네들 지원을 안 한 거죠? 출동 지시를 누군가 했어야 되는데 의료종합상황센터에서 판단을 잘못한 거죠. 혹은 그때 다른 네. 중요한 출동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앞에 나왔던 지금 항공대가 3개 지점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포천에 포인트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용인에 포인트를 두고 있고 양구에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양구에 지금 총 메디온이라는 기체가 8대가 있기 때문에 네. 물론 나눠져 있지만 8대가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뜨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속초의료원으로 가는데 우리가 뉴스에 나온 것처럼 50분이 걸렸다 막 1시간이 걸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제가 알아본 거는 양구에서 12사단 신교대까지 가는데 5분. 네. 신교대에서 만약에 그 태워서 떴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서울권에 있는 모든 네. 병원은 30분 안에 간답니다. 수도통합병원도 30분. 네. 거기보다 만약에 떠가지고 컨택을 한답니다. 의료 종합 상황실에서 지금 이 환자가 어떤 상태니 네. 가장 가까운 만약에 신정 투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강릉 안산으로 가라. 네. 거기서 지금 조치할 수 있단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원주 세브란스로 가라. 네. 거기는 지금 신장 투석 바로 할 수 있다고 한다. 네. 그럼 수도통합병원으로 와라. 네. 아니면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와라. 아니면 국립의료원으로 가라. 이게 벌써 다 거기 타고 있는 군의관, 그 다음에 응급구조사, 이런 사람들이 상황을 계속 공유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냥 바로 어디든지 직행으로 갈 수 있대요. 30분 안에. 그러니까 요게 사고가 났을 때 20분 동안 군의관이 조치를 잘 해놓고, 예를 들어서 메디논이 떠가지고 수도통합병원 왔다. 네. 그러면 최종 55분이면 이 환자가 벌써 이 훈련병이 수도통합병원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헬기가 떠서 충분히 조치가 가능했고 갈 수가 있었다. 근데 왜 헬기가 안 온 거죠?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그러면은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 헬기를 지금 띄우는 부대가 헬기를 안 띄운 건지 혹은 의료 종합 상황 센터에서 헬기를 안 보낸 건지 아니면은 사단 쪽에서 이 헬기를 중간에 괜찮아졌다. 그만 보내자라고 한 건지 지금 여기서 지금 책임의 소지가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네.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명확히 나왔잖아요. 의료 종합 상황센터는 네. 항공 의무 후송에 대한 수단을 결정 및 지원한다. 그리고 출동을 지시한다. 라고 네.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신고 앱으로 신고가 되면 모든 권한은 누가 갖는다? 의료종합 상황센터가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12사단장도 이거에 대해서 왈가불가 할 수가 없고요. 네. 여길로 가라 저길로 할 수가 없고요. 네. 예를 들어서 국방부나 어디도 이거에 대해서 타치를 못해요. 이쪽으로 옮겨라 저쪽으로 옮겨라. 네. 소방 헬기가 떴을 때 가장 이 환자한테 적절한 병원을 찾아서 옮기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모든 권한은 누가 갖고 있다? 의료종합 상황센터가 갖고 있는데 네. 요 안에서 누가 과연 이 의무 후송 헬기를 띄우지 말라고 했는지 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의료종합상황센터는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후송병원을 선정하고 적시 후송을 위한 항공 의무 후송을 수단 결정 및 지원한다. 그 요청받은 그렇죠. 의료종합상황센터는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후송 항공대에 항공 의무후송을 지시한다. 자, 지시잖아요. 네, 항공 의무후송을 지시받은 항공부대는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 가능 시 항공 도착 예정 시간 등 국군 의무사령부 의료종합센터에 보고한다. 자, 그 다음에 환자 상태를 파악하여 의무 후송 대상 여부, 우선순위, 후송선 병원을 선정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헬기가 뜨고 헬기가 떠서 어느 병원으로 옮기고 이것도 다 여기서 뭐든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1000회를 넘게 메디논이 뛰었고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을 엄청 많이 살려냈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선배님 통화 중에 좀 믿을 만한 제보자분께 또 지금 연락이 왔는데요. 카톡으로. 네. 이분은 제가 믿을 만한 분이 좀 오랫동안 저 연락했던 분인데 네. 부대에서는 헬기를 요청을 했는데 대대 네. 측에 속초에 헬기 패드가 없다고 대대 측에서는 부대에서는 속초에 헬기 패드가 없으니까 주변에 헬기 패드까지 협조했다. 글로 이제 오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헬기를 띄우는 측에서 거부했다라고 지금 저한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부대 말씀하세요. 부대 측에서는 지금 요청한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의관이든 여기 지금 초동 조치는 잘하고 준비해서 지금 헬기 띄워주세요.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부르고 우리 부대에 헬기 착륙할 곳 없으니까 빨리 우리 그들 헬기 착륙할 곳 있으니까 그로 갈게요. 빨리 와서 헬기 좀 실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센터에서 거부를 한 건지 아니면 항공부대에서 거부를 한 건지 모르겠으나 항공부대는 거부할 수가 없다니까요. 항공부대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까? 아예? 네, 법령상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항공부대에서 혹시 띄우려고 했는데 지금 헬기가 준비가 안 됐다 뭐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까? 무조건 15분 내로 이게 그 규정에 나와 있답니다. 의무 후송 헬기는
최소한 15분, 이것도 정확합니다. 15분 이내로 무조건 띄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말이면은 이거를 센터에서 지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센터에서 센터에서 띄워라 말아라고 결정을 안 한 거죠. 지금 또 나오는 내용이 이 앰뷸런스를 타고 속초로 이제 속초 의료원으로 가는 길에도 계속 헬기 협조를 했답니다. 근데 센터에서는 그냥 강릉병원으로 가라. 네. 헬기를 태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강릉병원으로 가라. 라고만 지금 했다고 지금 안에 있는 분께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도 헬기를 요청했고 12사단도 헬기를 요청했는데 네. 결국은 띄우지 않았고, 그러니까 어디서 띄울 수 있었냐? 용인에서는 용인이 제일 베테랑들이랍니다. 네. 교관급들이 있어가지고 용인에서 양구에서 띄우나 차이는 5분 차이뿐이 안 난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띄웠어도 이 환자는 다 어느 병원으로든 보낼 수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속초 의료원 및 속초의 헬기 착륙 장소가 적절하지가 않아서 또 안 내려왔다라는 또 이게 근데 말이 되나요? 속초가 헬기가 내려올 곳이 없나요? 아니죠. 속초에 다 있습니다. 양구에서 다 12사단 쪽에 지금 상군단 쪽은 네. 제가 말씀드리면 상군단에서 이런 환자들이 발생해서 이제 나중에 이게 제보가 들어올 건데 상군단에서 우리나라 군단 중에 상군단이 제일 응급 환자 후송을 요청을 잘하는 군단이랍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실어나르고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상군단 그럼 바로 갔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또 제보자들이 또 더 계속 오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센터에서 거부를 한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배의 메디논에 대한 부분이 네. 한번 누군가는 지금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12사단도 그렇고 상군단도 그렇고 네. 작년까지 최우수 군단이었답니다. 메디논으로서는. 네. 제가 파악한 걸로는. 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불렀고 또 환자들이 발생하자마자 해가지고 살리는 사례도 제일 많은 군단이 상군단이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용인에서 뜨건 양구에서 뜨건 분명히 갔으면 100% 살렸다고는 못 보지만 그래도 최대한 조치를 해서 가까운 병원으로 최단시간 내에 보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사회로 비교했을 때 지금 민간인들은 이해가 못할 수가 있으니까 한마디로 119에게 요청을 했는데 119가 출동을 안 한 거군요. 그쵸? 지금 우리가 빨리 119 출동해서 지금 헬기 띄워서 살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 그냥 가까운 병원 알려줄 테니까 글로 가라고 알려준 거군요. 내 차를 다 이동하고 있는 거군요. 물론 그렇죠. 좋지 않은 인원들이 타긴 했지만 그러면 더 우리가 이 헬기를 통해서 더 큰 병원으로 가서 뭐 친장 투석을 하든 뭐라든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그런 여지가 없이 그냥 좀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게 이제 가장 큰 거죠. 속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여기서 언론에서 좀 집중해야 될 것이, 물론 이 중대장의 가혹행위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했지만 그것도 무조건 큰 죄고 그것도 우리가 피해 봐야겠지만 이 응급헬기가 왜 출동 안 했느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알아봐야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뉴스에도 제가 지금 안타까웠던 게 네. 군의관하고 응급구조사들 막 거기에 보면은 뭐 다시 다 불러서 조사하겠다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네네네. 그거 보고 좀 안타까웠던 게 그분들은 현장에서 조치를 잘하고 그리고 응급 후송 헬기까지 지원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이분들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누군가 짚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익명에 아시는 분들한테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고 제가 이제 국방 환자 관리 훈령이라든지 환자 관리라든지 보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이런 후송 체계까지도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보가. 근데 너무 신빙성이 있어서. 네. 저도 지금 신빙성 있는 인원들이 연락이 엄청 오고 있어요, 갑자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물론 이러한 일들을 벌인 그 중대장은 당연히 잘못됐고 무주 죄인이 맞습니다. 제가 이거를 덮고 이슈를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하고자 하고 사건을 제가 논점을 흘리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들어봐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분명 요청을 했는데 살릴 수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 이해를 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의무후송 항공대라는 단어를 검색만 해보셔도 예를 들어서 몇 회 출동해서 2019년에는 몇 명을 살렸고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제일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출동하면 살린답니다. 네. 이 모토를 갖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1000회를 넘게 출동을 했고 어마어마한 인원들을 살렸다고 하니까. 네. 근데 왜 이때는 출동 안 했을까라는 게 참 가장 지금 의문에 나.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 왜 거부를 했을까요? 이해가 안 되네. 거부를 한 게 아니라 누가 지시를 그 내부에서 토의를 해서 토의를 해서 갈지 말지를 결정해서 누군가 가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야 되는데 명령을 왜 안 내렸는지를 모르겠어요. 보면은 속초 의료원이 응급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죠. 뭐가 좀 저번에 저한테 전화로 비교해 주셨는데 뭐가 지금 많이 안 돼 있나요? 속초의료원이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후송병원을 선정했을 때 하늘에 떠 있었으면 원주 세브란스로 갔을 거랍니다. 네. 왜 그러냐면 원주 세브란스는 거기는 그 신장 투석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뭐든지 다 조치가 다 가능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게 안 됐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그 국군 수도통합병원도 모든 장비가 다 있어서 신장 투석도 바로 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시간 차이는 별로 나지 않는답니다. 수도통합병원을 가건 원주 세브란스를 가건 아니면 서울대병원을 가건 이거는 그렇게 시간은 3분에서 5분 차이밖에 안 난다고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속초의료원은 신장 투석도 할 수 없는 의료원이었고 그 의료원으로 가라고 지시한 것도 의료종합상황센터인데 애초에 판단을 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보고를 하고 알려주는 인원들이 어떠한 증상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떠한 의료기기가 필요할 거라고 분명히 예측을 할 사람들인데 전문가니까. 근데 그런 장비가 없는 곳으로 보냈다라는 것도 좀 의아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딱 한 가지예요. 온열 환자고 또 잡혔고 그다음에 지금 뭐 온도는 40.5도지만 그래도 지금 추동 조치가 잘 돼 있으니 이 환자는 살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누군가 그렇게 판단을 했겠죠. 그게 결국은 이제 가다가 이제 시간도 50분에 신장 투석해야 될 때 투석도 못하고 다시 강릉 아산으로 옮겨야 됐으니 이게 이제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그런 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메디논을 띄웠으면 조금 더 좋은 조치를 빠르게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환자관리 훈령이나 우리의 보건의료체계에 제가 후배님한테 드린 거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뭐 예전처럼 우리가 뭐 사단장이 이렇게 하면 돼 뭐 이게 아예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가 좋은 체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활용하지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적시적소에 써야 되는데 쓰지도 못했던 게 정말 이번에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환자 발생 부대가 지원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의무사령부 의료종합센터에서 출동 지시를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막힌 거군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거기서 막혔던 그러면 거죠. 두 가지 측면이 있겠네.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 안 보냈다는 이거 초동 조치를 잘해서 의무사령부에서 괜찮겠다라고 오해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오판했을 수도 오판했을 가능성이 있고 근데 중간에도 계속 여기 부대에서 지금 현장 인원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헬기 요청을 하고 헬기장까지 협조를 하고 이동하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생각해보면 3군단은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바로 헬기를 띄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헬기로 가면 우리나라 유수에 있는 그 가장 좋은 병원으로 바로 보낼 수 있으니까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금까지 경험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3군단에. 당연히 바로 헬기 띄워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명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헬기를 만약에 이때 국가적인 엄청난 뭐 재난 상황이 있거나 혹은 뭐 헬기가 다 출동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조금 이해를 좀 할 수도 뭐 경중에 따라서 그죠? 그러면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생각이 들겠는데 그때 당시 뭔가 있었나요? 다른 출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헬기에 다 탑승하고 대기하고 있었답니다. 출동하려고요? 네. 근데 이제 의료종합센터에서는 출동 안 시킨 거고요? 그렇죠. 출동 지시가 내려야 출동하잖아요. 네. 저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장 많은 내용을 아는 분들하고 좀 연락이 계속 오고 있는데 지금 다들 이제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 당연히 제가 억울하다는 표현 죄송합니다. 이쪽 부대에서는 조치를 했던 부대에서는 정말 열심히 이거를 빨리 보내야 된다 협조를 하려고 지금 애가 타게끔 협조를 했는데
결국은 헬기는 오지 않고 우리를 강릉으로 보냈고 지시를 했고 다들 현장에서는 이거 보내야 되는데 왜 강릉으로 가라 하느냐 답답한 상황이었고 결국 강릉으로 가서 또 그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아쉬워하고 지금 미치고 팔짝들이 노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서로의 신뢰가 깨지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의료인들끼리도 네. 지금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군의관 그리고 간호장교 그리고 의정장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까지 잘 돼 있던 게 깨지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12사단에서는 조치를 잘했고 계속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줬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어떤 이유를 대겠죠. 아직 그 이유가 나오진 않았는데 저는 그 이유를 한번 듣고 싶긴 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에 헬기는 양구에 있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정리를 해보니까 부대에서 최초의 사단 의무대로 가던 중에 군의관 판단으로 이거 안 된다. 더 큰 병원 가야 된다. 그래서 속초 의료원에서 이제 바로 쏘면서 헬기를 요청을 속초를 가는 중에도 대대에서 계속 헬기를 요청하면서 이동하면서 헬기 패드장, 헬기 떨어질 수 있는 곳을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센터 측에다가 헬기 띄우는 거를 얘기를 했더니만 센터 측에서 지금 헬기 띄우는데 1시간 이상 걸린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이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부대에서는 더 큰 병원을 찾아보고 부대에서 스스로 더 큰 병원을 찾아보아서 가는데 센터에서 1시간 정도 걸릴 수 있으니까 가까운 40분 정도 걸리는 아산병원으로 가라 라고 얘기인데 여기서 더 가슴이 아픈 건 대대에서는 당연히 이게 헬기가 띄워줄 줄 알았답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그래왔고 헬기를 띄웠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초초 부모님께는 헬기로 국군병원에 간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가 3개 지점이 있는 곳 메디온이 8대가 있다는 걸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포천에 있고 양구에 있고 양구에서 못 뛰었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인의 제일 베테랑 팀이 나갔어도 5분밖에 차이가 안 났다는 거죠. 그럼 이 8대가 다 다른 데 출동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은 우리 아들이 당연히 헬기 타고 큰 병원으로 가는구나 하고 믿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정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부모님께서도 그렇죠. 이제 의심하실 거. 그럼 왜 우리 아들 글로 보냈어요라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모든 책임을 현장에 있는 군의관한테 다 지우는 거는 가혹하다는 거죠. 이것도 진짜 조사를 해봐야겠네요. 이거를 진짜 철저하게 왜 안 띄웠는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왜 헬기가 1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겠네요. 물론 당연히 그렇죠. 여군 중대장의 가혹행위에 대한 부분 당연히 철저한 조사 벌어져서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것이 사건의 논점을 흐리고 죄를 다른 쪽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쪽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배님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지금 가해자는 과실치사나 처벌 받아야 돼요. 네. 그 중대장, 초대장, 부중대장은 명확히 법률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이게 이제 예를 들어 군 문제가 그렇잖아요. 이 형사처벌 문제를 제외하고 그럼 시스템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뒤져봐야지. 왜 그러냐면 내일도 더우면 온열 환자가 분명히 발생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 왜 망가지게 됐고 왜 안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서 정말 믿고 보낼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돼야 됩니다. 안타까운 건 지금까지 수많은 인원을 살린 메디논이 그리고 메디논 한 대가 300억이랍니다. 네. 수리온이 190억에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중환자 2명을 케어할 수 있는 모든 의료 장비를 다 실어가지고 진짜 최첨단으로 만들어놔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웬만한 응급조치는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리논, 메디논 안에서. 이런 좋은 장비를 띄웠으면 조금 골든타임에 좀 더 좋은 데로 좋은 조치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아무튼 또 오늘 얘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논점을 흐린다고 생각하세요?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본질을 흐리는 것이 아니라 이 팩트를 찾아가는 거죠. 이 병사가 왜 사망하게 됐는가? 중대장의 이런 가혹행위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 가혹행위에 의해서 살릴 수도 있었는데 왜 응급의료 후송헬기가 출동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 지금까지 출동을 많이 했는데 왜 출동하지 않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좀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신고센터도 응급처리센터 의무후송센터인가요? 거기도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고 거기서 왜 그런 조치를 했는지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 또 라이브로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